내각제 얘기만 하면은 다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내각제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써. 개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2015년부터 월간 중앙일보지?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중앙일보에서 2015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인터뷰를 이렇게 실어줬어. 문재인이 2015년 2월 중에 개헌 특위, 내각제 개헌하는 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하고 연내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완료해야 된다. 이때부터 또 신났어. 문재인은 개헌하겠다고. 적폐 세력 끝판왕들의 지령을 예전부터 지키려고 했던 자야. 문재인은 주구장창 내각제야. 변치 않고 내각제야. 내각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로 판세는 쉽게 보여. 오히려 필터링 하기가 쉬워졌어. 좋은 거 아니야? 내각제, 중대 선거구제 찬성하는 세력들은 조져야 돼. 문재인, 이게 2016년 기사야? 개헌, 대선 때 공약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 2016년이면 박근혜가 떨어지기 직전이지. 이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걸 자기도 직감을 했어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회장님들이 자기 대통령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목에 힘들어간 거야. 내각제 개헌이야. 개헌이라는 단어만 쓰지 내각제 개헌. 19대 대선 때 공약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내각제 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 2016년에. 그러면 빤히 보이는 거를 무슨 소리를 하는겨. 개헌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2016년 2월 중에 내각제 개헌 특별위원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올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전국 선거가 없는 개헌의 최적기이다. 이런 기회는 앞으로 15년 동안 오지 않는다. 문재인이 내각제 하려고 똥줄이 탔었어. 이번에 안 하면 내각제 기회 15년 동안 오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똥줄이 타? 지가 내각제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4년 중임제, 다당제 이런 거는 나도 찬성해. 이재명도 찬성하고. 그러면 내각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이낙연 2009년 독일식 의원 내각제로 바꿔야 합니다. 일본식 하면은 노골적이라서 안 좋아 보니까 민주주의 선진국가 독일식으로. 독일식 의원 내각제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내각제 랩을 하던 게 이낙연이라고. 이낙연 다음으로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세균,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세균, 또 다시 개헌론 썰린 속내. 개헌이란 건 내각제야. 속지 마시라. 그러니까 내각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요직이야.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날아가. 느낌이가 오셔? 정세균 다음에 총리한 김부겸 총리 들어보자. 문재인 개헌에 앞장서 주세요. 2016년부터 내각제 개헌하자고 몸이 달았던 게 김부겸이다. 문 대표님이 개헌에 앞장서 주세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드리는 걸 촛불 시민이 원한 것이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의 동시완수입니다. 아니, 정권 교체는 원했지만 정치 교체라는 거는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얘기야. 정치 교체. 무슨 지가 촛불을 대단하게 들고 연설을 했다고. 정치 교체 되지 않으면, 내각제 개헌 되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내각제 하자고 예전부터 주장했던 김부겸.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 한 자리 했잖아요. 내각제 찬성하면 다 요직 차지하는 거야. 내각제 반대하면 다 조져지는 거고. 이제 판이 아주 쉽게 나눠지지 않냐? 또 박병석 문재인 정권의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개헌안 만들어서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 물어야 된다. 개헌안. 내각제 개헌이야 이게. 이러니 보수 언론 기자 출신 박병석이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의 언론개혁을 나서서 반대했던 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잖아. 계속 국회의장을 했잖아. 이거 보면 내각제를 찬성하면 꽃길이 열리고 반대하면 가시밭길이야. 또 김진표 명품 수박 지금 국회의장 독일은 60번이나 개헌을 했다.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하도록 검토하자. 원래 내각제 개헌하려면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50%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내각제로 개헌이 가능한데 그 국민투표 없애고 국회의원들만으로 내각제 개헌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자고 난리를 친 게 김진표 국회의장이지. 내각제 개헌 찬성하면 이렇게 다 국회의장이다, 국무총리다, 요직을 차지하는 거야. 장관도 하고. 지금 판세가 너무 보기 쉬워졌어. 그러니까 요 내놈이 내각제 슈퍼 찬성파. 김진표가 빠졌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 요직 차지했던 국무총리, 국회의장 다 내각제 무진장 찬성파. 근데 문제는 내각제로 개헌하기 위해서 임기 5년간을 무진장하게 열심히 밭을 갈아왔다고 얘기했잖아. 임기 내에 내각제 개헌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모든 판은 다 깔아놨어. 내각제를 하기 위한 정권이었어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다 강요가 되는 거야. 이쯤 되면 사실상 내각제 문재인 정부 강요 45%가 의원 출신. 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다 장관하고 이런 거니까 총리하고. 그래서 연습을 한 거야. 내각제의 직전 과정인 분권형 대통령제도 실험을 했지 5년간. 문재인은 국방 외교에 집중하고 내치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저런 국무총리들한테 다 맡겨두고 분권형 대통령제 연습했고 강요가 다 국회의원들 출신이고 내각제 연습한 거야. 이제 판 다 깔아놨어. 이재명만 죽이면 언제든지 가능한 형세를 만들었지. 문재인의 업적. 문재인의 업적 없어. 내각제 판세 깐 거밖에. 하여튼 심상정도 내각제를 예전부터 찬성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했지. 2013년 기사야. 내각제 개헌 검토 주장. 또 2017년 기사야. 심상정 내각제 개헌 바람직. 역시 정의당이 아니라 정의읍당. 맞네, 정의읍당. 이 정의당은 없어져야 할 당이지. 국민의힘 이중대. 좌파긴 무슨 좌파야. 심상정 정치 바닥까지 왔다. 국회 절반 모아서 대결 정치 끝날 것. 이거는 17일 날 얘기했던 거야. 중대 선거구제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내각제로 가자고. 이 정치 판세가 다 보인다. 그러면 내각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가 있나 보자. 이재명 1월 17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한 명 1등만 뽑는 거.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 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다. 당대표라서 대놓고 빡시게 내각제를 반대를 못하지만 돌려서 표현한 거야. 내각제 하기 싫다고. 중대 선거구제랑 내각제랑 한패다. 이재명은 내각제 반대파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공격당했던 거야. 내각제 찬성 반대로 쉽게 편가르기가 가능하다. 피하 식별이 내각제로 가능하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내각제 찬성하냐 안 하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다른 거는 머리에 두지 마. 핵심만 외우고 있으면 돼. 내각제 찬성하냐 안 하냐. 내각제랑 같은 게 또 중대 선거구제니까. 이전에 내각제 개헌 반대한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 작년 8월 달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 이재명은 내각제 개헌 완전 반대파야. 깨어있는 개혁 세력은 내각제를 싫어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켜야지. 이재명이 살아남아야 내각제를 막을 수가 있어. 이재명은 확실히 반대하는 게 이제 보여지지. 야, 변희재도 이재명 공격했다가 예전에 벌금 먹은 적 있는데 지금 스탠스가 딱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형국을 변해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변희재도 이재명 지지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옳은 얘기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헛소리 하면은 욕해주면 되는 거야. 이재명이 오히려 내각제 반대한다고 이렇게 카바 쳐줬어요. 이러면 된 거 아니야. 변희재 똑똑해. 진짜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 변희재처럼 싸워줬어봐. 할 소리 좀 하고. 이제 확실히 이재명은 내각제 반대 스탠스라는 건 확실히 알았겠지. 그래서 이재명 싫은 거야. 문재인 정권과 적폐 세력들은 이재명 싫은 거야. 내각제 반대하고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국을 한번 보자.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국내 뜻이다. 국회 총리 선출은 내각제다. 4년 중임제는 찬성해. 이재명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선출하는 거는 대통령제로 포장한 의원 내각제다. 의원 내각제 되게 견지하는 사람이 조국이었어. 그래서 조국이 미움받은 거야. 조국이 만약에 내각제 찬성파였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걸? 내각제가 기준이야. 그럼 판세 보기가 너무 쉬워. 내각제를 기준으로 보면 다 나오는구나. 얘는 수박. 오케이. 조국이 과거에 이런 얘기도 했어. 정치 양아치들이 있는 한 의원 내각제는 안 된다. 이런 SNS 날렸었단 말이야. 그러니 찐 내각제 반대파니까 문재인과 수박들이 싫어했지. 그래서 검찰개혁 한답시고 판을 깔아주고 윤석열 직고봉을 통해서 죽여버린 거지, 조국을. 정치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닌 게 됐어. 내각제 반대하면 우리 편. 장제원이나 권성동이다, 손수성태다, 이들이 쇄가 불리하자 자당 대선 후보 등의 칼을 꼽고 탈당했던 정당으로 바로 복귀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니 한국에서 의원 내각제 도입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다. 이 조국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우리의 추다르크 추미애는 어떤 얘기를 했나 보자. 내각제에 대해서. 내각제 야심만 가득 한국당에 개헌하는 기대 이하다. 당론에 고스란히 담긴 내각제의 야심은 개헌을 집권 여당의 도구로 활용한 그들의 과거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게 없다. 내각제 대놓고 비판했어. 2018년에. 내각제 싫어해. 추미애도. 그러니까 추미애도 조진 거야. 윤석열이랑 문재인 수박들이 구렁텅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담궈 놓고 조국 다구리 치고 추미애 다구리 친 거야. 죽이려고 검찰 개혁하는 신용 쇼 해놓고 죽이게 한 거였어. 자, 추미애 2018년 기사. 야당이 국회 총리 선출을 주장한다. 그건 변형된 내각제다. 조국과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 이거는 변형된 내각제라고. 딱 집어서 조지잖아. 이러니까 추미애를 담궈버린 거야, 문재인이. 2016년 기사, 이건 좀 과거인데, 야권 인사 징발하는 면피용 거국 내각제 동의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되기 직전이야. 근데 문재인과 수박들이 거국 내각제로 개헌을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추미애는 거국 내각제 동의 못한다고. 이때부터 이랬으니 추미애는 미운 털이 박혔지. 눈밖에 난 거야, 추미애는. 내각제 반대하면 조지는 거야, 문재인은. 이제 아시겠죠? 추미애는 대통령 지킨다고 하지 말아라.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으면 개혁을 해라. 이낙연이 대통령 되면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라. 개혁 끝장낼 때 명예 회복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낙연을 대놓고 비판했어. 문재인 지킨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나랑 똑같은 스탠스야, 추미애 장관. 요 정도만 알고 있어. 추미애가 이낙연도 깠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장관 무진장 공격 당했지. 추미애 아들까지 군 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 아니, 군대 휴가 나왔던 거를, 예전 거를 수사를 받고 그때 매우 공격당했었지. 이재명 아들도 공격당해. 조국 딸도 공격당해. 사모님 정경심 교수 공격당해. 이재명 사모님 김혜경 여사가 공격당해. 개혁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 내각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조져버리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가 끝난 거지. 문재인이 무슨 민주주의야.
정철승 변호사랑 추미애 전 장관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어. 추미애를 지뢰밭으로 보내놓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피크닉을 떠났다. 이게 문재인의 성적표다. 옳은 얘기하는 거야. 정철승 변호사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보수 적폐 세력에 줄 서면 더 출세할 수 있는 분이 독립운동가 후손들 돕고 이런 분이야. 근데 깨어있다고 자처하는 민주당 홍위병들이 정철승도 공격하고 그랬지. 지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선동되어 있는 주제에 정말 깨어있는 개혁파 세력들을 조지고 있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는 거를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 못해. 자기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든. 깨어있는 민주시민이거든.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고 개혁파 이재명 조국 추미애를 죽이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 자신들은 깨어있거든. 이게 우리나라 민주당 지지층들의 수준이야. 정철승 변호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안 하고 조국 추미애를 조지면 그때 빨리 윤석열을 잘라버렸어야 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니야? 그게 상식 아니야? 조국 죽여버리고 추미애를 잘라버린 게 문제냐. 정철승 변호사가 기록을 위해서 남겨놓는다고 하는 건데 역사의 평가를 위해서 남겨놓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사 징계 절차에 회부했어요. 그래서 정직 2개월에 미흡한 결과에 그쳐서 허탈해하고 있었어. 추미애는 윤석열을 조져버리고 싶었는데 정직 2개월밖에 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허탈해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꼬봉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 아, 결국 징계 결정이 내려졌군요. 축하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니 축하라뇨.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고작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려고 그 난리를 피운 것이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노영민 네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사직서 들고 청와대 들어오세요. 추미애를 잘라버린 게 문재인이라고. 잘랐어야 하는 건 윤석열이었는데 조국을 죽이고 추미애를 잘라버린 게 문재인이라고. 요거는 팩트 아니야. 팩트. 이게 가짜 뉴스면은 가짜 뉴스라는 근거를 갖고 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나도 대깨문이었다가 깨어난 거야.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 제 얘기는 제가 시작한 일을 제가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직서라뇨. 대통령의 뜻입니까? 저는 사직서 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추미애는 자기 목숨 걸고 윤석열 조져버리고 검찰개혁 하고 싶었는데 검찰개혁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이 추미애를 잘라버린 거야. 이거를 왜 몰라.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어요. 대통령님, 저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중간에서 그만두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대. 주 장관은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 아닌가요? 당이 장관직에서 사퇴하길 원하는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주세요. 윤석열 자르려고 했던 자를 잘라버린 거야. 지 꼬봉을 자르려고 하니까 견제한 거 아니야. 그러면 윤석열을 지켜준 게 문재인 맞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문재인 맞네. 검찰개혁 방해한 게 문재인 맞네. 어떻게 카바쳐줄래 문재인을. 정철승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나온 번듯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이걸 가짜로 역사의 평가를 위해서 남겼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총구는 밖으로 돌리려고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대. 이재명은 민주당을 원팀으로 이끌러가는 민주당 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 밑에 놈들 조지겠다고 하면은 안 따라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나 같은 사람들이 개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밑에 수박들이 말 잘 듣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민주 세력 유튜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윤석열만 까고 있어. 그게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지금. 왜냐면 윤석열 정권은 모든 걸 다 장악해 버렸단 말이야. 경찰, 검찰, 언론, 국정원 모든 것을 다 장악해 버렸어. 아무리 탄핵 시위 해봤자 CR도 안 맥혀. 보도도 안 돼.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문재인 내려놓기, 마음속에서 내려놓기. 이것만 해도 수박들은 매우 약화돼. 그래야 이재명한테 강력한 칼을 쥐어줄 수 있는 거야. 적폐청산 다 할 수 있게. 그게 시작이야. 지금 윤석열 공격하고 뭐 아랍에미리트 가서 뭐 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 온갖 성형을 했다, 학력을 위조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 판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진짜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러려면은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투쟁해 나가야 돼. 내가 왜 쌍욕 먹어가면서 내 채널 구독자 팍팍 줄고 뭐 조회수도 그냥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이러고 있겠어. 매일매일 무슨 협박 메일이다 카톡이다 오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대동세상 우리나라 한민족이 행복한 세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는 이런 거야. 전략적으로 우린 싸워 나가야 돼. 교활하게. 선동당하지 말고. 윤석열 누가 황당하고 재수없고 욕하고 싶은 거 누가 몰라. 윤석열, 김건희 다 싫어해. 그것만 얘기해봤자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확장성이 있고 이재명으로 대통령 만들 수 있냐고. 지금 민주 채널들이 윤석열 비판만 하는 거야. 첫 번째 그래도 안전빵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전략을 바꿔야지. 안 먹히면 전략 바꾸는 게 감독의 할 일이지. 이것도 또 연결된다? 박근혜도 내각제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지 아버지가 강력한 대통령제의 상징이거든. 박근혜는 예전부터 내각제는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내각제를 찬성하는 세력들에게 끌어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조선일보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좀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박근혜는 별 생각 없어. 뭔지 몰라. 근데 일단은 2006년에는 그랬다고 쳐. 자기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파더의 딸 아니야. 그래서 내각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으로 밀어줬잖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막 밀어줘서 대통령이 돼서 자꾸 내각제 얘기하니까 2016년에 단임제가 폐해가 있다. 뭐 중임제를 하자.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 중임제 개헌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야. 박근혜가 문재인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박근혜가. 그래서 내각제 찬성해주고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지켜줬을 텐데, 박근혜도. 얘는 자꾸 무슨 영원 탈출한 얘기만 하는 거야. 원래 내각제 반대 스탠스였는데 하도 적폐 끝판왕들이 내각제 타령하니까 개헌 그래 좋아요 개헌 합시다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2016년에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지. 보수 세력들이 원하는 거를 문재인처럼 딱 알아듣지 못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도 끌어내려지게 된 거라고 봐. 결국에는 임기 한 4년 차쯤에 조선일보랑 싸우게 됐어, 박근혜 정권이. 그러면서 이제 탄핵을 당한 거야. 촛불이 박근혜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박근혜를 끌어내려 준 거야. 자, 그럼 언론사의 스탠스를 보자. 서울신문, 분권형 정부로 개헌이 필요하다. 과도한 적폐 청산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자. 서울신문이 어디냐? 서울신문은 호방건설이 가지고 있어. 호방건설이 어디냐? 호방건설은 호남계 메이저 건설회사 3개가 있어. 빅3. 호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호남을 중심으로 성장한 건설회사 빅3가 김대중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무진장 성장했어. 왜냐면 문재인 정권의 수박, 이낙연이라든지 적폐 정치인들한테 정치 자금을 대면서 무진장하게 성장했지. 서울신문도 보수적인 스탠스 보이잖아. 서울신문을 가지고 있는 호방건설이 대우건설, 건설업계 3위야 3위. 대우건설 유명하잖아. 이런 듣보잡이었던 호남에서 시작한 호방건설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자금 되면서 메이저로 성장한 거야. 대우건설을 삼켜버렸어. 대우건설 유명한 회사야. 국제적인 건설도 하고. 2018년이야. 이낙연이 국무총리 할 때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야. 이낙연이 국무총리 할 때 자기한테 계속해서 변치 않고 정치 자금을 날라주던 호방건설이 정말 큰 대우건설을 삼켜버릴 수 있게 해줬구나. 유추해볼 수 있지 않겠어? 정확한 단서를 좀 탐사 취재 기자도 아니고 찾은 건 아닌데 의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싶어. 이낙연과 수박들, 문재인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재인은 꼬리 자르기 끝판왕이라서 자기가 연결되지 않게 해놨을 거야. 근데 내가 의심한 게 요거야. LH라고 있지. 예전에 대한주택공사. LH 공공택지 3분의 1이 호남계 건설회사 빅3. 우미건설, 호방건설, 중흥건설이 싹쓸이 했다 이거야. 무슨 신도시 개발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다. 정부 입찰 사업의 3분의 1이 저 호남계 건설회사야. 그러면 요거 파헤쳐보면 또 기통찬 거 나오겠구만. 문재인, 이낙연, 수박들 다 여기랑 엮여있어. 분명히 엮여있어. 내가 보장해.